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에, 지난 시간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글쓰기란 자료 확보와 글의 수정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글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하고, 잘 쓰는 사람 이걸 잘한다. 그리고 그게 빨리 시작하고 천천히 끝낸다는데, 그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수집하고 수정해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수집하고 그냥 수정하고 빨리 시작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수집해서 빨리 시작해서 수정하면 되는 거냐? 나름대로 그래도 이 과정들이 있더라. 제대로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 과정대로 이걸 하면 훨씬 일하기가 좋다. 우리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이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이래서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코딩으로 구현을 하죠. 그런 다음에 각자 개발한 걸 단위별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걸 전체로 이제 묶어서 통합 테스트를 합니다. 통합 테스트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처음에 목적했던 것들과 다 맞아떨어지면 요구 분석했던 걸 다 맞아떨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시키고 납품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런 개발 과정이라는 것도 있듯이 글쓰기에서도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잘 쓰더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 그렇게 해보니까 한참 가다 다시 이건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 다시 오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죠. 한참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거를 어, 반복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바로 글쓰기 과정입니다. 글쓰기에서 당면하는 문제인데 뭐 항상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생각은 있는데 표현을 못 하는 거고 근데 며칠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어떻게 쓰긴 썼는데 도대체 뭘 썼는지 모르겠다. 주제가 없는 거죠. 그 하나의 주제로 썼는데 글이 왔다 갔다 한다. 글의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주제의 구성도 문장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창의적이지 않다. 거기서 맨날 보던 글이다. 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학생이나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차이에서 주제를 잘 찾아낸 학생, 그다음에 창의적인 학생, 구성력이 약점의 학생 이런 것들의 차이를 알아내는 거죠. 어쨌든 주제를 잘 찾아내고 창의적이고 구성력이 있으면 글을 잘 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도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글쓰기의 과정도 있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설정한다. 나는 무엇을 쓰겠다. 뭐 자소서를 쓰든지, 아니면 레포트를 쓰든지, 아니면 논문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뭐 주제, 근데 거기서 그건 주제는 아니고 이제 그 뭐를 쓰겠다는 거고. 그 논문 쓸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에 관해서 이걸 갖다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 그 분석하는 거하고 빅데이터랑 연결시키는 걸 찾겠다. 이런 주제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자료 찾기를 해야 되죠. 자료 찾기를 하려면 기존의 그런 생산 공장에서 했던 일들, 그런 체중의 IoT와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를 써서 데이터를 세팅하고 그걸 어떻게 분석했고 했던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 공장에서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그 농사를 질 때도 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있어갖고 그 온습도를 조절하면서 그 습도가 너무 떨어지면 그냥 습기 토양에 물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를 동작시켜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를 동작시켜서 다시 물을 뿌려주게 만들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이제 그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갖다가 수집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분류하고 배열을 해야 된다. 분류하고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건 농사에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지금은 저 공장에 가는 것도 있고 공장도 이제 종류가 많겠죠. 뭐 반도체에 가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산업별로 있습니다. 뭐 철강에 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부분인데 그런 사이트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나랑 관련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쓰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분야인가 라고 해서 분류하고 배열하게 되고 그쪽 자료를 주로 중심으로 모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짭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짜야 되나 하면은 뭐 주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본론 본론을 갖다가 예를 들면 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나온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IoT에서 걸러진 데이터들을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빅데이터 분석도 사실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방법론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떤 거를 갖다가 그런 방법론을 써서 그걸 분석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낼 것인가. 이런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성을 딱 만들고 나면 일단 쓰기 시작해요. 뜻이 서론을 쓰고 그다음에 본론을 쓰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다 해봐요. 그런 다음에 대략적 쓰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수정을 하기 시작해갖고 결국 책대로 완료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일련된 형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만 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주제 설정을 처음 했어요. 그 주제 설정을 이제 예를 들면 그 농작물 재배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농작물을 갖다가 우리 라즈베리파나 아두이노 갖고서 원격에서 이제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 제공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자료 찾기를 막 했어요. 자료가 별로 없어. 너무 자료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쪽을 갖다 선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죠. 어.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너무 없으면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차라리 요즘에 반도체는 또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자동차? 자동차나 아니면 뭐 그 자동차 관련 내부 뭐 피스톤을 제작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 찾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주제를 이제 바꾸고 나서 다시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이제 거기 주제에 맞는 자료들을 다양하게 되어서 찾아야 되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분류하고 배열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분류하고 배열하다 보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자동차의 뭐 엔진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기존의 그 우리 내연기관인 건 알죠? 가솔린이나 어떤 그 디젤 엔진 같은 석유나 LPG로 가는 그 엔진이야. 결국은 태워서 하는 거예요. 태워서 폭발을 시켜서 하는 그 피스톤을 회전시켜서 사행정 뭐 있죠? 그막 압축 폭발, 그다음에 오래돼서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행정, 배기, 어, 음,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그다음에 어쨌든 예, 그런 과정에 따라서 이제 되는 그 기존의 이제 자동차 공학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전기자동차니까 이제 배터리 문제죠, 배터리 문제. 그 배터리 쪽으로 많이 공급해서 그러면 거기는 다 지금 말한 엔진들이 없어져요. 뭐 그 배터리와 배럴이와 사실은
그 모터죠, 모터 중심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분류하고 막 배열해보면 아 이건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도 이제 디젤과 그 LPG와 그다음에 가솔린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럼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획을 짜다 보면 아 이게 도대체 형성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다 하나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 과정이 너무 넓고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계획을 도저히 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건 한 부분으로 가자. 저희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추세인 전기 자동차에서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 응? 아니면 뭐 이거와 이제 수소 자동차에 가거나 두 개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응? 자료찾기를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서 그러면 수소 연료전지 차와 어, 그냥 배터리 차, 전기차 요거에 대해서 자료찾기를 쭉 해보고 나서 이제 그 수소 차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그다음에 연료 공급의 문제, 그다음에 그 전기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류와 배열을 하면 이제 그럼 내가 원래 주제는 뭐였지? 아, 원래 주제 여기 자료 찾기 하다가 주제 다시 바꿔서 다시 또 이쪽 오는 거죠. 그럼 계열을 다시 한번 짜보면 아, 어느 게 그러면 전기 자동차와 그 수소 전기전지는 어느 게 친환경적이고 어느 게 효율이 낮고 미래 발전적인 건 어떤 것인가 이런 얘기를 갖다 구성을 한번 짜볼 수 있죠. 그래서 서로는 뭐고 본론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딱 생각의 구성을 딱 만들어 놓으면 바로 쓰기 시작합니다. 써야 돼요. 그래서 뭐 각각에 대해서 전기자동차의 장점, 그 다음에 수소 연료인체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쫙 비교를 해보고 아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결론이 뭐야? 아 수소 자동차로 가야 돼. 이거 수정을 해야죠 수정을. 근데 쓰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자료가 좀 부족해. 그러면 이제 분류와 배열 쪽 자료도 다시 찾아보게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일단 전반적인 개요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개요를 개요를 전반적으로 써놓고 나서 보면 결론은 내기가 조금 부족하면 이제 그때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사실은 필요한 자료를 더 보강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아, 이 전기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 이게 결국은 원자력이랑 어? 화력발전소 특히 우리나라 같은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도 많은데 결국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친환경적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아, 연료전지 차는 그럼 훨씬 낫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수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야. 아, 우리 생각할 갈 때는 뭐 연료전지가 더 나은 것 같다. 아니면 수소연료, 그러니까 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가 더 나은 것 같다. 아니면 전기차가 나은 것 같다. 어. 그래서 그것도 복합적으로 써도 돼요.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수소연료전지가 맞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더 유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러면서 그 10년, 20년 향후의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 낼수 있어요. 이런 게 사실은 하나의 글쓰기의 과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원래 가장 단순화된 핵심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료 찾기하고 빨리 쓰기, 그다음에 수정하기. 그걸 더 단순히 하면 자료 찾기가 그래 수정이다. 근데 이 자료 찾기하고 그러니까 빨리 쓰는 건 그냥 빨리 쓰기만 하면 돼요. 시작을 너무 늦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료 찾기와 그래 수정에 대해서 한번 자료 찾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자료 찾기와 그래 수정 핵심 중에서
이 두 과정은 사실은 거의 배워보지를 않았죠. 자료가 충분하면 아까 말한 태양열 발전에 대한 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대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으면 무엇을 써야 될지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어떻게 정리할지만 나오시면 되지. 음. 정리도 이렇게 해서 읽다 보면 나오죠, 답이 또. 그냥 그 자료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의견도 피력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런 지식들이 그냥 그러면 수열 연지가 뭐냐, 전기장차 뭐냐 이런 걸 그냥 배경 지식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축적이 된다.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거 학습.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비교 분석하는 거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 전체가 도대체 뭐냐 비교 분석. 그러면서 이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럼 결론이 뭐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글의 구성이 나오는 거죠. 결국 뭐겠어요? 그 지금의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되는 자동차로 가야 된다 그러면 수소 자동차로 할 거냐 뭐 이런 이거 둘을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단기적으로 어느 게 가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뭐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벌써 구성을 다 짜놓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자료 찾기에서 다 나온다. 그럼 두 번째 글의 수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수정이 중요하다 그죠? 자료 찾기하고 수정을 거치면서 어휘나 문장이나 단락이 향상이 되는 거죠. 수정을 거치면서 주제가 뚜렷해지고 수정을 거치면서 자기 글의 장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왜? 다른 사람도 장점, 단점 다 얘기를 했거든. 그럼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장단점을 그걸 갖다가 쓰면서 수정을 했다 보면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실질하면서 이게 글쓰기 하는 게 저절로 몸에 배는 거야. 몸으로 익힌다. 그리고 수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는 거죠. 자의식을 갖는 순간 글쓰기는 필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자의식을 갖는 순간. 그러니까 수정이 그래서 핵심이다 이거죠. 수정이. 그래서 자주찾기와 수정이 양대 산맥 중에 하나. 자주찾기와. 그래서 수집과 수습이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전적인 태도다. 아,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 지금 얘기한 것이 사실은 제가 그냥 들었겠지만, 사실 그 수집하는 과정이 뭐 인터넷만 대충 몇 개 뒤져갖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거겠어요? 사실 도서관도 가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논문도 뒤져보고, 때에서는 이제 인터넷적이나 아니면 뭐 교보문고나 아니면 그런 어, 대형 서적도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 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 고난한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거의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글쓰기 과정은 지루하기 힘든 과정이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고 막 그러면 특히 덜 힘들어요. 덜 지루하고. 왜? 그래서 주제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들을 거니까. 어쨌든 주제 선택도 자기가 흥미가 있어야 돼, 흥미가. 나는 뭘 하고 싶다. 시간도 많이 걸린다. 다른 거는 금세 그 천천히 배우려고 하면서 글쓰기는 이건 그냥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다. 특히 이과생들한테는 훨씬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다가 하다가 시간 많이 걸리고 포기하면 그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 그냥 안 한 것도 못하고 뭐하러 했냐. 뭐 글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는 30% 이상이 탈락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한번 글쓰기를 통해서 한번 끝까지 가갖고 결국 그 글을 한번 제대로 써보고 나오면 이제 글이란 건 이제 이렇게 한번
터득된 그 글쓰기의 능력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어. 왜? 자료를 다 찾, 자료만 다 찾고 잘 수정만 하면 되니까. 그 자료 찾는 과정만 잘하면 되니까. 음.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글쓰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결국은 어렵고 힘들게 배운 만큼 기대 이상의 성적을 성취하고, 성취하게 된다.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주제를 잡을 때, 글쓰기를 잡을 때, 좀 더 쉬운 거를 잡고 갈까, 쉬운 거를 잡고 갈까, 쉬운 거를 잡고 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반문 한번 해봤어요. 반문 해봐갖고,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글도 쓰고, 간단하게 말하고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뭐 그런 노하우가 막 있다. 근데 일단, 우리의 가장 취약점은 글쓰기에 있다 그러면, 이거 글쓰기를 갖다가, 이거는 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발로 뛰고 찾아보고 그다음에 글을 쓰면서 계속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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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자소서든 레포트든 어떤 음 어떤 주제든 간에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 아, 가장 글쓰기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무조건 일기는 하나 써봐라. 아이고 이 나이에 일기를 써요? 아니, 인터넷 쓰세요. 자기와의 카톡과의 자기가 저거요 카톡에다가 자기 일기를 써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캐릭터 빠르잖아. 손으로 쓰라면 오래 걸리지만 쭉 한번 해봐요. 그러면 확실히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그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왜냐면 일기라는 건 어떻게 돼?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보통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음, 뭐 시간선대로 다 나열하기도 하고 사실 그날에 있었던 중에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때 나의 생각 그다음 상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역지사지도 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들은 아 이건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덜 배려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도 낼 수도 있거든. 뭐 그게 없으면 아 그냥 나열이라도 해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갖고 준비 학교 갔고 수업 들었고 그리고 또 실습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와서 친구들을 만나서 한 잔 더 하고 뭐 예. 재밌게 보냈다 오늘도 재밌게 보냈다. 라고 난 전철에서 쓰고 있다, 지금. 이런 거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를 한번 그 경전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쓰는 거는 제가 가다가 주제를 내주거나 과제를 주면 그때 한번 조금 걸리더라도 그걸 한번 그거는 써보고 지금은 당장은 일기를 써보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분명히 읽으면 댓글은 음, 일기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댓글이 올라와야 그러니까 일기 쓰는 게 글쓰기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가 올라오면 제 강의를 거의 다 들은 거로 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